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33일선을 이탈하는 굉장히 강한 주가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뭐가 의심되시나요?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잡혀있다라는 건 이미 많은 주주분들이 아실 건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전도 아니고 정말 몇 시간 전인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거 맞아? 오히려 재료 소진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거였으면 이미 주가가 하락했을 거라고요. 왜? 이 구간에서 다시금 돈을 써서 매수를 했었던 게 개인이 아니라 외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이 AI 버블론자들이 지금 AI가 큰일 났다, 지금 AI가 무조건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시장이 극도의 공포 심리로 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엔비디아마저 실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는 정말 AI 버블론이 터질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는 당연히 이 극도의 공포심리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대로 15%를 쏘고 10%를 쏘고 이런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윗구간의 매물대도 굉장히 두텁고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AI 버블이 터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AI 버블론자들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가가 상승할 때도 계속해서 나왔었다니까요. 이거 빅테크들 돈 너무 많이 쓴다, 빅테크들 이거 돈 벌 수 있는 거 맞냐, 빅테크들 이거 감가상각 제대로 해야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다고요. 그런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듣지도 않고 미친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왜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서야 신나서 말하는 AI 버블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공포에 휩쓸려서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하시냐고요. 제가 실제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1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1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에요. 5년 기준으로 약 3번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수를 했었던 사람들이 수익을 볼 확률이 몇 %였냐? 무려 100%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과거의 수익률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풀매수를 때리고 추가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지금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요. 왜냐, 삼성전자의 신규 상승 모멘텀이 나왔는데 그 상승 모멘텀을 포함해서 우리가 주가를 결정했을 때는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저평가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 없이 몰빵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주가가 하락하더라고 3% 주가가 하락해도 정말 죽을 맛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몰빵 투자 진행하지 말자고요. 저희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의 흐름 속에서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조금이라도 안심 되셨으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되는 시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 신규 상승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죠. 우리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D램 가격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낸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가격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지도 말자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파운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죠. 원래 세계 2위를 목표로 계속해서 점유율을 올려가겠다, 앞으로 우리가 1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평택 5공장을 다시금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쉘퍼스트 전략을 항상 가져가거든요. 먼저 시설을 다 완성을 해놓고 나중에 수주를 받아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잘 안 됐던 거죠. 수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평택 5공장인 1.5나노 공정을 2030년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좋아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2028년까지 평택 5공장의 완공을 땡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TSMC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1.4나노 선당 공정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먼저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 굉장히 좋았잖아요. 같이 기업 분석을 보게 됐을 때 약 몇 조 정도 벌었죠? 23조 정도 벌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파운드리 부분이 20% 정도만 영업이익을 추가해준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밸류는 이러한 혼조세 속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시장의 흐름이 어때요?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모든 기업들, AI 기업들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미리 선반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이 꺼지면서 평택 5공장이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는 다시금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삼성전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 그대로 슈팅 나오겠네, 무조건 풀매수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 드렸나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혼조세를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집중하세요. 그게 뭐냐면 결국 시장에는 유동성이 풀려야 돼요. 그런데 그 유동성은 금리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혼조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풀매수를 때리게 됐을 때는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변동성 속에서 혼조세 속에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풀매수, 몰빵 투자를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금리 동결 실제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금리 동결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행이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왜? 결국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와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됐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지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ADP라고 하는 민간 고용지표만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왔는데 월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42,000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42,000개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일 뿐더러 지금 이 민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와 굉장히 편차가 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자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포트를 뜯어보게 됐을 때 지금 고용이 중소기업에서 늘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서민의 고용이 늘었다, 결국 고용이 완화됐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혼자 늘고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31,000개가량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이 월간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왜냐 편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간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주간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4주 동안 평균 주당 2,5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회복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지금 발에 걸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금리 동결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붙였던 소비재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도 해결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발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 때문에 금리 동결 이슈가 훨씬 더 커지고 있지만 결국 금리 인하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혼조세 속에서 저평가됐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곧바로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금리 동결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겠죠. 윗구간의 매물대를 터치했을 때는 매물대가 소화되는 모습도 보여줄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금리 동결 이슈가 해결됐을 때는 다시금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의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공포 심리에 휩싸여서 매도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서 삼성전자에서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 없이 몰빵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3% 4% 주가 하락할 때마다 정말 죽을 맛일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몰빵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몰빵 투자를 해서 불안에 떨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구간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다시금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매물 소화가 나오기 전에 중요한 구간별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 속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줄 때는 개인들 감정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내가 내려가면 매수한다, 비중 확대를 가져간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실제로 이러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무서우니까, 주가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절대 매수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해서 추격 매수를 했었던 개인도 실제로 주가가 눌리잖아요. 무서우니까 당연히 매수를 못 하죠. 사실 매수를 해야 될 시기는 이 시기인데, 가장 문제는 이미 고점에서 100%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매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구간에서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 버튼에 손 올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앞으로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독만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제 개인 번호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라고 꼭 얘기하시는 주주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아시죠?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가가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금리 동결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미증시가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저축이 역대 최저치예요. 왜? 생각해봐요. 코스피가 4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올라가니까 개인들 저축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 돈 싸들고 주식하러 온다고요. 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런 시장이 10년 동안 연속돼 왔다고요. 그런데 개인들이 저축을 하겠냐고요. 다 주식시장에 넣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침체에 들었을 때는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국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건 뭐예요?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슈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더해서 트럼프는 미정부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본인 TGA 잔고, 미국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풀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장인데 왜 미국 얘기만 하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은행 보고서 가져왔어요. 9월 통화 및 유동성 보고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바로 M2 통화량이에요. M2 통화량을 보게 됐을 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830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4,045조죠.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의 규모가 달라요. 1년 동안 200조 늘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9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400조 늘었어요. 이 속도로 가면은 2.5배가량의 통화 유동성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니, 한국 증시는 유동성 아무리 늘어도 부동산으로 가지 주식으로 안 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금 2025년 11월 17일이 약 85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 보잖아요. 2025년 1월로 가보자고요. 새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정말 주식 많이 하는 데죠. 그때가 얼마였냐? 52조였어요. 35조가 늘어난 거라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아니라고요.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시장에 돈이 풀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리스크들이 근시일 안에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포 심리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몰빵 매수? 아니죠. 분할 매수. 주가가 눌릴 때마다 세력 평단가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그 기회를 잡아 나가면 되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리스크는 언제냐? 결국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을 때 트럼프 관세법안만 준비하면 된다고요. 트럼프 관세법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 대한 대응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대응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제 번호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히든 종목 가져왔는데 최근에 로봇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는 모습은 결국 돈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로봇 섹터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받지 못한 섹터가 있어요. 바로 AI 솔루션.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라고 부를 만큼 AI 솔루션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I 솔루션 기업들이 순환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결국 원래 로봇 섹터가 보여줬었던 200%, 300%의 수익률에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 그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찾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노력 꼭 마지막 영상까지 보시고 다 보상받아 가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히든 종목 영상 보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sek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